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오. 2019년도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 현황과 6페이지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체계적 운영입니다. 사업 계획으로서 위치는 거제시 전역에 2018년부터 2035년까지 사업비는 약 4,607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40개소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서는 금년 9월에 내년도 사업 가내시가 신규 2건의 계속 사업 10건을 대시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 애로입니다. 하수도 시설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지연이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대책으로서 시설사업 조기 집행으로 국도비 확보 총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은 사전에 또는 사후에 대응 철저로 사업을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 2월에 신규 및 계속 사업 공사 발주를 해서 2019년 12월에 신규 및 계속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현 제2배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연사리, 수양동, 상문동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89억 3,1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으로서는 배수지 신설과 배수관로, 전기 및 개척 제어 일식이 있겠습니다. 행공정은 약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정 및 계획입니다. 2016년 4월에 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진입도로 편입 부지 감정 가격의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소유자 개별 협의 및 토지 수용 절차를 추진으로 해가지고 조속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심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름면 옥림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비는 72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해저관로 3.5km가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우리시 관내 농어촌 지역에 마을 상수도 4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56개소, 합 9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 위탁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시설 보정 관리입니다. 지하수 용도별 현황으로서는 우리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기타 합해서 4,93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거제시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하수법 제6조의 2 및 경상남도 지하수 관리 계획입니다. 목적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 및 효율적 보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보전 및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보조 관측망 수질 검사, 지하수 방치공 조사 및 원상 복구 사업에 약 6,700만 원 사업비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거제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빌이 785번지 일원이고 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시설 증설 2만 4천 톤입니다. 추진 실증 및 계획으로서는 2018년 8월에 증설 사업 2만 4천 톤 통합 시행 결정이 되었으며 내년 5월에 실시 설계 용역 준공을 하여 2019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성포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양동 139번지 일원이고 기간으로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억 9,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정설 8,000톤입니다. 추진 실증 및 계획으로서 2018년 3월에 용역 착수를 시작하여 2019년 2월에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3월에 착공해서 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부면 갈곤리 일원이고 공사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는 76억 1,700만 원입니다. 시설 용량은 780톤이며 간선갈로 6.5km가 되겠습니다. 행공정은 30%입니다. 2017년 8월 추진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른맨 망치리 일원이며 공사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07억 7,400만 원입니다. 용량은 225톤이며 하수관로 6.4km, 행공정은 30%입니다. 2017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628-2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73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시설 용량 600톤 증설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11km. 추진 실증 및 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에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내년 2월에 재원 협의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법동리 산달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는 63억 1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45톤, 시설 용량 45톤이며 하수관로 6.9km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증 및 계획으로서 금년 3월에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2019년 2월에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오송리 일원,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는 9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 용량 100톤이며 하수관로 9.1km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증 및 계획으로서 금년 3월에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2019년 2월에 재원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1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중앙처리장 내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35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시설 용량 40톤 1입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17년 6월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소화주에서 건조시설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마을 단위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맹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구천 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되겠습니다. 맹사마을하고 구천 연담마을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부춘마을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4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2021년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거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 장평, 상문, 수양, 옥포, 아주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298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하수관로 굴착 계량 23.1km, 비굴착 전체 보수 5.4km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재원 협의 완료 및 시설 설계 준공을 하고 금년 12월 발주 예정입니다. 21년 1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보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마치겠습니까? 그 우리 상하수도가 오니까 일들이 많지요. 네, 일이 좀 많습니다. 예, 아마 민원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건 간혹 우리 이런 걸 하면서 느낍니다. 우리 하수, 상수인데 상수는 막 그런 대로 한다지만 하수가 지금 각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참 정비가 안 되는 곳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로 들어서 산에서 비 오면 내려오는 그 물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수로 봅니까?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수는 뭐 우수뿐만 아니고요. 생활 하수나 우수까지 다 합쳐서 저희들이 하수를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은 우리 상수까지 처리 다 해야 되네요. 하천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건 외에 지금 저희들 갈로로 도로 주변이나 척구로 들어오는 건 전부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지금 마을 단위도 보면은 옛날에는 비포장일 때는 일부 그 흙에서 땅에서 흡수를 시켰는데 요즘 포장을 하다 보니까 바로 수로가 돼버리거든요. 거기 내려오는 물은 말 도로를 봅니까? 아니면 하수로 봅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비가 그렇네요. 오면 예. 마을 안길 도로나 아니면 골목골목에서 물들이 많이 흘러가고 도로를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 물 정비를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다른 관련 부서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주 부서가 맞습니다. 주 부서 맞아요. 예. 그럼 이제 크게 보면은 산에서 도로로 내려온 물도 우리 하수까지 다 처리해야 되고, 산에서 내려온 물이 논으로 막 유입되는 그것도 하수까지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논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논으로 들어가는 건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고요. 그럼 거기는 어느 부서가 합니까? 그것도 내려 산에서 내려온 농작물로 들어가는 자연 강우로 인해서 농작물이 우수가 논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뭐 관리하는 데가 농정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아니 농정가에서는 단순히 물 수로로 인해서 들어올 물은 당연히 농정가에서 할 부분이고 예상치 못하는 산에서나 다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온다는 우수 아닙니까? 그렇지? 예. 우수가 넘쳐 들어가고 농작물 피해주는 그런 부분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도 판단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수로 인한 것은 우리 상하수도까지 처리해야 될 것 같고, 또 도로에 또 유입되는 이런 걸 보면 또 도로까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명확한 업무 스코프를 우리들도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명확하게 탁탁 스코프가 탁탁 정해져 있으면 그런 부서에 가서 우리가 민원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뭐 기습 강우나 폭우로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오는 것 같으면 그는 담당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거는 상하수도가에서 처리해야 될 것인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13페이지 보면은 공공하수 처리 시설 정설 사업 돼 있거든요. (13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 보면은 2019년도 공사 착공을 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애당초에 3만 톤에서 13,000톤을 더 정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정설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 3단계입니다. 예, 3단계 정설이 13,000톤을 정설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13,000톤 플러스 8,000톤인가 아니라 24,000톤인가 이리 정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3,000톤에 4단계 11,000톤까지 합쳐서 24,000톤, 예, 3, 4단계를 합쳐서 그렇죠. 24,000톤. 3, 4단계를 같이 합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24,000톤이라고 보고는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기본 계획이 반영은 17년도 했고 18년 정설 사업이 돼서 통합 시행 결정을 해서 2015 실시 설계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실시 설계가 용역 준공이 19년 5월 1일에 돼 있네요. 예. 원래는 2018년도 말까지 3차는 다 하기로 돼 있었죠. 맞습니다. 그럼 저 연장됐다는 이야기죠. 예, 예. 자,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480억 돼 있죠. 예. 480억에서 우리 고해랑 재개발에 대한 비관련돼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입니까?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요. 예. 그럼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담분 중에 운임자 부담분도 요 사업비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예. 시비에 포함돼 예. 25%에 포함돼 아니 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얼마가 될런지 모르지만 협의하에 이 원인자 부담금을 이제 제출하면 원인자 부담금 그다음에 뭐 시비, 도비, 국비를 전부 다 환경부에서 협의를 해서 다시 이 설계가 나오면 재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488억은 추정이고요. 실리 설계가 완료가 되면 다시 또 재원 협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인자 부담금 얼마 받고 그다음에 뭐 이래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얼마 결정을 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도비 얼마 이리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7천, 8천 톤에 대한 그 계산이 산출이 나 있잖아요. 나 있고 단지 그 초과는 그 이상 부담을 안 하지만 그 초과 이하 되면은 다시 그 원인자 부담금을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결정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조금 세부적인 절차가 조금 남아가지고 아직 정확한 금액이 결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면서 마을 주민들, 특히 우리 오비 쪽이죠. 오비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안 갈 수 있는가를 잘 챙겨보시고 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적용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잘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24,000톤을 정설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24,000톤은 우리 지금 처리구역이 다 들어갑니다. 연초하고 신행 우리 상문동 우리 지금 못 들어가는 지역하고 연초 지역 남은 3, 4단계가 이제 완료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연초라면은 7개 말이거든요. 7개 말인가 이리 되거든요. 예, 예. 네, 어디 보면 다공, 중리, 덕치, 이남, 이목, 청곡, 명상, 명하. 예, 처리구역이 다 들어갑니다. 네, 하송, 상송, 야부까지인가 양지까지, 야부까지인가 이렇거든요. 예, 처리구역이 싹 다 들어간다면 보시면 됩니다.
예, 다 들어가는 예, 예, 법입니까? 예, 그럼 그게 이제 기본 계획 반영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2022년입니까? 2022년 되면 저희들이 준공 계획을 아, 이거는 거기가 준공이고 하수 공공시설이 이제 준공이고 그럼 동시에 같이 합니까? 강건은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일단은 저희들이 같이 이제 또 추진을 뭐 하면서 같이 추진을 그 하겠습니다. 완공 동시에 같이 그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네. 그 부분 하여튼 뭐 22년까지 저희들이 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이게 공공시설이 완료되는 동시에 유입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되시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은 또 별도로 세웁니까? 강거는 또 우리 지금 이 처리 시설 증설이고요. 강거 사업은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장목 저축 가면은 장목 쪽에 국농, 이모, 강곡, 그다음에 어디고 농수는 아이가. 그것도 자원 하수 처리 시설을 좀 해달라 요거 사항 들어가 있죠. 예, 지금 기본 계획은 반영은 이미 끝났지? 예, 기본 계획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언제 착공할 겁니까 여기는? 지금 기본 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하수 처리 시설 이제 소규모나 맨 단위는 지금 우리 저쪽 FDA 지역 쪽에 우선적으로 지금 뭐 중앙부 정부에서 방침이 FDA 우선적으로 지역적으로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먼저 하자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먼저 배정이 좀 되고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죄송스럽게도 아직 언제 할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신청을 해서 2020년도에라도 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번 업무 보고에서는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정경님 과장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과장님이 툭 바뀌면서 또 말이 바뀌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는데. 아니요, 그 체크리스트 보면요, 별표까지 딱 해놨어요. 예. 체크리스트 보면요, 거기에 순번에 대한 별표까지 해놨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하여튼 예. 죄송스럽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장님, 그리 하겠습니다. 물론 FDA 관련권을 해서 거기도 바쁘지만 다 바쁜 건 맞아요. 특히 여기가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예. 지금 모든 이제 관광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데다가 하수 집단 시설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일단 하나는 자체 처리 시설이 하나는 있으니까 좀 처리는 낫고 예. 놔놓고요. 예. 이 자연 마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 마을 자체에 또 관광객들이 급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가 조속도록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아니,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된다는 것은 한번 해보금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겠습니다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생각합니다. 아니 이 부분 때문에 4개의 마을 주민들이 엄청 시를 방문했다고요. 아니 이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또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제 또 뭐 권한을 벗어나서는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2019년은 끝났고요. 끝나고 2020년도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된다는 장담도 하기도 참 제가 아니 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2020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19년도 사업을 넣어준다 했어요. 그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밀려왔거든요. 예, 이 마을 죄송합니다. 주민들은 자꾸 거짓말 치고 있어요 지금 마을 주민들한테. 자, 2019년도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2020년도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이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가보면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예. 일반 시골하고는 거긴 또 틀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자, 이러고 나면은
마을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우리 거제천역에 안 된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요 빼고야. 여기 빼고. 안 돼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와 있죠. 예. 지금 뭐 내 지역구만 이야기한다 굴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목면만 봐도 많거든요. 지금 율천이라든지 또 예포라든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부지 선정에 따른 고통도 있겠지만 이 하수 처리가 잘 돼야 청정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봅니다. 하수 처리가 잘 못 돼 있으면 아무리 그 해도 그건 오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하수 처리 시설이 비용이 고비용이고 그다음에 예산도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우리 시나 우리 중앙부처나 이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무부서서 엄청나게 지금 쫓아다닙니다. 그 쫓아다니는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이리 되는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으로 많이 다니고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가 크게 안 나타나니까 지금 아마 과장님한테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하수는 그 정도 하면서 우리 상수도 관계도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지금 상수가 우리 거제시 전역이 몇 프로 정도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약 97%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는 왜 못 들어가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인가가 요즘은 이 뭡니까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높은 데로 이 외진대로 이 많이 퍼져가 있습니다. 그리 되고 그 다음에 기존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지금 옛날부터 이제 좀 오래된 집에 간이 상수를 쓰던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건물 그대로 지금 묻고 있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지금 100%가 다 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3% 중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못 해준다. 그 예산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을, 그런 자연 마을이 옛날에 보면 조금 지대가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런 곳에는 다시 재펌핑을 하려면은 기계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지금 옛날부터 내려오던 자연 마을에 지금 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상수도 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마 제어가 됐던 것 같는데 일단 계획 수립이 기본 계획이나 계획이 수립된 지역 같으면 뭐 예산이 들어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업무 보고를 보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도 우리 거제 시민이고 뭐 집가 나서 땅 그 세금은 조금 적게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같은 시민들인데 어느 일정 그 주변의 마을까지는 들어오고 그거는 조금 지대가 높다고 안 넣어주고 이건 안 맞지 않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우리 상하수도는 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지금 설치를 하고 시설을 하고 하거든요. 그리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뭐 얼토당토 안 한 이런 계획이 아닌 것 같으면 엔간하면 저희들이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면 거진 협의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조금 부담하고 예. 그래서 지금 추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와서는 아직 못 봤는데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 부분이 저는 반드시 업무 보고에 들어갔으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3%에 대한 대책.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런 주택이나 저런 부분에는 조건부로
자, 상수도를 자기가 안 넣는 조건으로 해가 허가 내준 것도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예, 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로 가서 파악을 해보면은 파악을 하기 이전에 그제 시민들이 상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금액은 자기들 부담해야 된다는 다 알거든요. 그리 알면서 자기 내고 싶어도 이 지대가 좀 높으니까 고압 펌프를 하나 더 설치를 한다며요. 예, 펌핑장이 있어야 예, 됩니다. 그 펌핑장을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 못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비용도 예,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지금 원인자가 우리가 물이 필요로 하면서 내가 이제 물을 요도라면 그게 이제 원인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처음부터 갈로부터 이제 가압장, 그다음에 뭐 계량기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사비가. 그 상황에서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느냐 부담금을 이런 합의에 의해서 지금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또 뭐 너무 가다해가지고 못한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못한다 말은 안 해요. 아 예. 예, 마을 주민들한테 미팅을 할 때는 못한다 말은 안 합니다. 해주는데 돈이 없어 못한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업무 계획을 세우면서 해준다 푸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이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 좀 하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예산 거의 확정 안 됐어요. 아직 이 확장 사업이 일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더 있으면 조금 더 추가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 예산 담당관도 아니면 우리 시가 돈 없다 보면서 자꾸 사업을 못하게 할 게 아니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또 시민들에 줘야 될 공동 사업거든 해줘야 되거든요. 돈 없다고 못 한다, 돈 없다고 못 한다 이 시대는 이제 지났다 생각합니다. 물은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앞전에 그 업무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질의한 게 있는데 그 하수도법하고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 하수도 중점 관리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의 범람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이제 뭐 고연 저지대, 장평 저지대, 그다음에 중곡 지역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앞전 과장님이 그 저희들한테 그 보고하신 내용 중에 12월 달 되면 환경부에서 결정이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중적 관리구역. 예, 그 부분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이라 해가지고 상습 침수지역 예. 우리 저희들 사업 계획을 올린 데가 고현, 중곡, 장평 이런 해가지고 약 뭐 7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500, 지방 그 12, 200. 아니에요. 그 지방- 이제 그리 되는 게 아니고요. 이는 이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예.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지구 지정을 합니다. 예. 환경부에서. 예, 예. 지구 지정을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개 지구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개 지구를 고현 장평 지구를 통합을 하고 중곡 벨기에 아니라 2개 지구를 묶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3개 지구로 하니까 장평 지구가 금액이 100억이 안 됩니다. 예. 너무 작아서 벨기에 지구로 하면 영원히 못할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예. 고현에 붙여가지고 하면 장평에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지금 지구 지정을 각 저희들이 환경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조금 섣부른 기대인지 몰라도 지구 지정은 거진 저희들이 뭐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고
지구 지정이 되면 한 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300억, 총 사업비 500억입니다. 예. 그 이상은 에타를 받아야 됩니다. 예. 환경부에서는 에타 대상 사업은 해준 적이 없답니다. 예. 그러니까 국비 300억에 70%거든요. 예. 12하면 약 420, 한 7, 8억 정도 돼요. 총 사업비가. 예. 그게 마지노선이라 해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목표하는 거는 그 정도 한 개 지구 해가지고 425억이나 42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어제 또 환경부에서 실사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받은 내용은 조금 변경이 된 게 있네. 조금 우리 중앙부처에 가보니까 예. 우리가 바라던 바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예. 그럼 처음 했던 거하고 다르게 분리해서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분리하고 한 개 주고 이제 금년에 한 개 주고 지정이 되면 또 내년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빠진 지구는 예. 내년에 된다고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 빠지는 지구를 하나 더 다시 신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외부의 힘도 좀 빌리고 이래서 이번에는 외부의 힘을 안 빌리도 될 정도로 돼서 아이고 예. 다음에는 외부의 힘도 좀 빌리고 그래서 다음 건수는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일단 거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저희들이 그 조금 문제 있는 게 그 고인항 관련해 갖고 하수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에 그 취소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덕산 2차, 스리 스타일스, 뭐 고현 이편항, 일성 수월 아리체, 수창 프라임, 청명 화이트빌 뭐 이래 가지고 11개 저희들이 그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또 이것도 패소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이 두 소송 때문에 그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내용이 좀 대폭 좀 생긴 것 같은데 그 하수원인자 부담과 관련해서 개정돼야 될 내용은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패소 이후에도 좀 개정해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원인자 부담금 관계는 지금 저 조례 개정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 저 법무부에 지금 뭐 심의를 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사용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특별히 개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일단 2017년 4월달에 위헌 발의로 해서 그 예. 조례가 개정이 된 게 하나 있거든요. 예. 그 이후로는 없는데 그때 당시에 개정됐던 내용에 대해서 그 이제 하수도 간 이용자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안 받는데 예. 다른 시군에 일부 받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저번에 그 2017년 4월달에 한기수 의원님께서 발의해가지고 예. 통과했던 게 돼가지고 네. 당장 또 바꾸는 거는 또 좀 무리가 있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 판결 내용에 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방금 하신 말씀 그 내용은 법원 판결 내용에 그 아파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수관 그 유지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공공 하수 시설 그러니까 자체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과하는 게 문제된 게 아닙니까?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 아파트들에게 그 이용하고 있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한 거는 위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까지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이게 저도 좀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고 근데 다 이게 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왜 개정 이거를 할 필요가 없냐고 제가 이게 질문을 드리냐냐 하면 이게 좀 고민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이게 개정을 제대로 하면 이게 모범적인 하수도 사용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서울 조례도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봐도 다 뭐가 다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자문을 좀 제대로 좀 받으셔가지고 우리 하수도 사용 조례를 좀 제대로 개정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게 뭐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 그 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이렇게
모범적인 모델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뭐 소송 2개를 계기로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이 상하수도인데 대부분 이 하수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많고 상수에 대한 사업은 뭐 소규모 수도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거제시에 우리 윤부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상수도 보급률 97%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직도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조금씩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 상수도 관망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간이 상수도를 먹다가 이제 상수도를 신청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뭐 집단적으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우리 관망하고 좀 떨어진 지역에서 자기들이 일단 우리 확장을 조금 해주면 너가 자기들도 비용 부담을 해서 같이 하겠다 하는 이런 예, 부분이 예.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지 가장 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 동네는 어디입니까? 지금 크게 민원 들어온 거는 없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민원 들어온 건 저 문동 저수지 위에 그렇지. 그 전원주택 단지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그 예.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 몇 집마이 물이 수치하수가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전체 한 100세대 가까이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전체가 수도를 여면 네. 우리가 이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리 하자. 예. 협의가 안 됩니다. 마을에서. 기존 그렇습니까?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두세 집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 이제 그 거금을 들이가 또 이어줄 수도 없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마을하고 이 협의가 또 안 되니까 건의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제지보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맞습니다. 신고를 예, 해서 예. 그런 부분을 건의기에서 이제 합의를 붙여가지고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 그럼 우리 그래 해주겠다 이래 했는데도 그분들이 그 자체가 마을 자체가 협의가 안 됩니다. 예, 그 이제 한 집 두 집 생겨가지고 사실은 그 위에 마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지금은 이제 주택지로 다 풀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저한테도 자꾸만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도가 안 들어와가지고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 물을 많이 쓸 때는 이제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애로를 이제 이렇게 겪는 집들이 많다고 이제 한 집 두 집 계속 늘어나는가 봐요. 지난 여름에 특히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도가 들어올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을에서 협의안 되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 들어가는 이런 전체 상황입니까? 마을에 저희들이 이제 계략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하고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저도 와서 그걸 챙겨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떨어진 예. 지역이 좀 멀고 우리 예. 간만 끝점하고 들어가야 될 때 그 다음에 또 가압장이 있어야 되고요. 예. 워낙 또 높은데 지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뭐 전체적으로 간망을 깔아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 비용이 약 본인들 전체 마을에 한 300만 원 이상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고 예. 이래 뭐 한 300만 원 정도 들면 전체 공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오면 우리도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협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됩니까? 약 4억 정도 됩니다. 아, 4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시에서는 시에서 약 1억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억 정도에 예. 그럼 뭐 반반 부담을 하면 보통 뭐 자부담 반, 뭐 시지원 반 보통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 있는 한 100가구 정도도 혜택을 보고 어쨌든 우리도 사업을 보면 다 이렇게 보통 뭐 반반 정도 이렇게 해서 하니까 시에서 조금만 예산을 더 확보를 하면 그래도 이제 물론 뭐 그쪽엔 청정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돗물을 이렇게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한번 근데 이제 예산이 알겠어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외 분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가 예. 그 외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전혀 그 외 분들은 관심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하수 고갈된 분들만 이제 뭐 애가 타서 질 쌓다 보니까 참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 지금
저는 경우에 지금 우리가 50% 사업비를 부담을 해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을 협의가 중요하다 그죠? 회비 자체가 내가 들어오면 예. 아이 가령 뭐 실질적으로 뭐 돈이 이렇게 우리가 새거까지 해봐야 돈이 2억 배안 된다. 시에서 좀 더 들어와. 이러면 회비도 또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네. 아예 그 말 자체 전체가 회비가 안 되니까 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저 연초면 연살이 있단 말입니다. 배수지 신설 과장님 그 부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협의가 보상이 지금 한 61%입니까? 예, 그 부지 선정을 그 작은 예수의 마을 그 건물 아닙니까? 예, 그 위에 산입니다. 작은 예수에도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선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 선정이에. 근데 이제 배수지 위치는 우리가 이제 저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판단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디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위치를 이제 물을 공급을 하면서 자연 유화로 하는 게 가장 유지 관리비가 싸게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신현 이 배수지 지금의 위치에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작은 예수의 집 건물도 지금 다른 곳이 갈 곳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과장님 그 부지 그 건물 있는 부지에 옆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해도 충분한 자리가 안 옵니까 그게? 근데 그 작은 예수의 집 있는 데는 우리 진입도로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해도 그 작은 예수의 집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에도 걸려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예수의 집은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나중에 도로 계획 확장할 때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 이제 조선 연길 도로가 연결되면 예. 그 부지가 지금 그 부지가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보상 아이고 전체 배수지 보상 44억 44억입니까? 참 이 기부해가지고 지금 건물인데 지금 44억 보상비인데 아니 저 작은 예수의 전체. 집은 약 10억 정도 되고요. 약 전체가 10억 약 정도. 44억입니다. 44억이다. 예. 한 10억 정도 된다 예,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 대금산 그 우리 올라가는 약수터 있다 아닙니까? 예. 약수터. 예. 그 국장년에도 뭐 국장님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약수터가 지금 그 열쇠로 채워가지고 지금 아예 이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 대금산 올라가는 데가.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수질도 좀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식수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 맹상마을에서는. 그리고 또 이 맹상마을에서 식수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지금 우리 기관도장 수도 들어가는데 그 식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그 우리 대금산 정상을 올라가다 보면 팻말은 약수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살포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뭐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가면 관광객이 가면 열쇠로 가지고 약수터에다 막 이렇게 잠가놨습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그래 안내도로 몇 번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하니까 아마 그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또 왜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신규 약수터를 뭐 신규 사업이 가능하면 그 우리 그 대금산 진달래 축제할 때 그 관광객이 많이 오거나 행사를 하면 물 먹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은 뭐 지금 열쇠를 잠가 놓으니까 그
그것도 개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그렇게 저거 열쇠료가 잠가 놓을 이유도 없는데도 그렇게 잠가 놓고 있으니까 그게 그 밑에 사는 사람 쓰는 사람도 그 물이 안 좋습니다. 그게 수질도 나쁘고 그게 오픈을 해야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실무자들하고 한 번 더 그 뭐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질이 어떻는지 종합적으로 어느 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소유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아까 상수도 보급률은 뭐 90 거의 7%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보급률은 어찌 됩니까? 그건 하수 처리가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몇 프로 안 됩니다. 86%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 이제 많네. 뭐 전국 평균에 어떻습니까? 수도권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저희들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다른 농어촌 지역보다 조금은 좀 낮습니다. 네. 조금 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예. 이제 생각보다는 예. 저는 뭐 한 70%.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그 이제 하수도 보급률도 상수도 보급률만큼 계획을 연차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저기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하수도는 우리 청정 거제와 바로 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만큼 하수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내년에 2019년도에 새로 하수 관로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미 네. 진행되고 있는 거 말고요. 그 지심도 그건가요? 아니, 그거는 상수도 갈로고요. 아, 지심도는. 하수도가 신설이 내년에 좀 있습니다. 신규가 아, 지금 여기 업무 보고에 있습니까? 예, 예. 어디에 있지? 하수 처리하고 지금 산달도도 저희들이 내년 시행을 하고요. 아, 이거는 이미 진행된 게 아니고요. 아니 이제 설계부터 이제 아, 2018년 네, 1일이랑 알겠습니다. 설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네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예, 내년에 할 거요. 이거 신설하는 게 좀 네.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심도 상수도는 상수도가 있는데 9페이지거든요. 지심도에 내년에 보니까 지금 한 72억 정도 그래서 상수도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해저 관로로 한다 이 말이고 3.5km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 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지금 아직까지는 지심도는 저희들이 뭐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좀 자체 자체적으로 전부 다 정화해서 처리가 바다로 다 그냥 예, 예, 보냅니까? 거리됩니다. 거기는 주로 뭐 민박이나 뭐 이런 가정집 맞습니다. 거기에 네. 지금 숙박 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그진 뭐 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서너 명. 그다음에 이 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행위를 하고 이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심도를 이제 또 관광 그 지로 이제 개발을 할 계획이고 그게 이제 기반 시설로 상수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상수 시설과 함께 저는 하수 시설도 해줘야 우리가 또 밸런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뭐 예산 때문이겠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제가 좀 20페이지에 거제시 하수처리 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제가 업무 보고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상당히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그러니까 시작을 시작은 했는데 예, 오래됐는데 이게 처음에 추진을 할 때는 이
소화조 방식으로 이 소화조라는 게 아마 태워 갖고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계획을 하다가 이게 아마 경제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좀 안 맞아가지고 사업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쭉 이제 그리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흘러가지고 2017년도에 이 소화조가 건조시설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용역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 시설 자체를 지금 에너지 자립화 아니 건조 시설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 건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예. 그 건조 용량이 시설을 지금 하시겠다. 우리 저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숙도 처리 시설이 1일 20톤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나머지 양은 전부 지금 외부 위탁 처리하고 네, 지금 맞습니다. 거리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 건조 시설을 해서 건조를 해서 이제 저 찌꺼기가 나오는 부분은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지금 건조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처리 시설에서 좀 더 확대하겠다는 예. 말씀입니까?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 마지막 22페이지에 노후 아까 안 그래도 이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됐었는데 노후 하수 관로 정비 사업 이건 이제 정비 사업인데요. 1단계는 지금 동지역을 중심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단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1단계가 지금 뭐 상당히 사업비가 좀 가다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지역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재원회비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정이 되면 지금 좀 전에 우리 김도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우리 중점 관리 지역 지정이라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우리 고현동이나 장평동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지역은 일단은 우리가 좀 제외를 하고요. 다른 지역으로 또 돌리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은 뭐 요 가장 시급한 우리 요 노후관 갈로 개량 지역이 이 부분이고 2단계는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그 지역이 지금 이 동지역이란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 이제 네. 효과도 가장 크고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도 예. 많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예산이 거의 한 300억 가까이 지금 예. 드는 사업인데 일단 아직 예산 확보를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곧 아마 지금 연말 안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도 그 요금 때문에 행정소송 1심 결과 나온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의 패소 이후에 뭐 상소를 포기를 하고 우리가 취소 처분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그 들어온 부분은 전부 환급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소송 들어온 부분은 완료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의 그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했던 예. 그 부분은 다 환급을 다 해줬습니다. 예. 3개월치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제 외에 민사가 지금 남아있지 민사에 남은 부분은 지금 저희들로서도 지금 아직 법적으로 지금 뭐 분쟁의 소지가 좀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리 뭐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행정심판에 했던 아파트 외에 예. 그 마을에서 이렇게 그 서명을 받아서 내용 증명한 그 한 700건 정도의 그 내용 증명을 제출한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계장님. 우리 계장님 대답 네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하수 행정의 김기보입니다. 그것도 행정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 일반 시민 뭐 장수표 700세대 정도 받아온 것도 민사 쪽이기 때문에 네. 민사 쪽에서 뭐 그거는 행정 소송도 제기한 부분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그 뭡니까 그 내용 증명은 6개월간은 이제 네네. 6개월이 이제 막 지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도로 반영이 하려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네. 그리고 민사 쪽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하고는 좀 별개로 뭐 민사하고 같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도 그게 준하는 그게 흔히 말씀하시는 이거 뭐 옛날에 한기준님 말씀 네네. 대표 소송이라고 뭐 얘네 다 안 해도 그럼 네네. 예. 지금 현 사람들 뭐 같이 하는 거로 해가지고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 기원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법적 검토가 조금 있어야 될 그런 사안 같고요. 대표 소송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은 이제 뭐 그때도 아마 이야기 아마 됐을 건데 우리 시장님 방침 별도로 뭐 좀 조정을 해갖고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진행돼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행정에서 어쨌든 실수라면 실수랄까요? 하여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 이어서 잠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9페이지 보면 지신도 도시 지역에 그 상수도 이렇게 해서 모두 사업비가 이 72억입니까? 예. 아, 예. 근데 민박이 한 10가구 정도 있고 거주하는 사람은 서너 명 계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오긴 하지만 그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4억 정도? 15억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15억 정도 들어서 이렇게 한 3, 4인 정도 거주하고 민박 한 10가구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문동에는 100가구 정도가 사는데 그걸 안 넣어준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기존 지금 저 해수 담수화 설비가 돼 가지고 지수임도에 있는 분들이 물 먹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하루에 예. 약 20톤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지심도가 이제 우리 거제시로 이관이 되면서 이 지심도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관광객 증가를 대비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뭐 관광객을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래도 1번은 거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뭐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동 같은 경우는 저 보니까 뭐 사업은 물론 뭐 크다면 크지만 거제시 전체 예산을 보면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가구나 있는 사람들이 물론 뭐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뭐 하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아마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우리 그 이제 지하수 있는 물도 소중한 우리 자원인데 계속 이렇게 퍼쓰면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를 향후에는 조금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번 이 지심도를 보니까 문동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00가구에 4억 드는데 이거는 뒤로 밀리고 이 72억은 한 3, 4인 사는데 관광객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이거는 참 어디가 지심도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급한 겁니까? 지심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저 백화점 도서개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에 의해 가지고요. 이 예. 국토비 보조 사업으로 이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똑같이 예, 보시면 그런데 됩니다. 지금 이제 100가구가 살고 있는 데는 자꾸만 뒤로 밀리고 물론 뭐 국도비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100가구를 위해서 이 4억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것도 듭니다. 이 주 갈로만 깔고 그건 이제 해줘야죠. 그리고 의원님, 네네. 네네, 의원님, 우리 고정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제가 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금 우리 지역에 뭐 전원주택 단지들이 신설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예. 처음에 준공 날 때 자기네들이 지하수 지하수로. 쓰겠다 이거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하는데 이제 맞습니다.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되다 물이 안 예, 나오니까 예, 넣어달라 하는데,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지역이 그제 전 지역이 많습니다. 넣어달라는 데가. 그동안 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느 정도 본인 부담도 시키고 적절히 행정이 조절을 해야지 무조건 자기 진안하고 나중에 넣어달라 하면 행정이 따라갈 수 없기 그런 애로사항이 예, 그거는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근데 하는 우리가 거니까 이 아마- 부분도 예, 저희들이 예.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래된 부분 또 많은 또 다주택 몇 가구나 되는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예. 해소를 하는데 점차 좀 부담을 해서 그렇게 예, 그 저희가 향후 뭐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가구, 뭐 20가구 이런 괜찮은데 실제 지금은 뭐 거의 한 60가구, 100가구 정도 살고 있으니 계획을 세워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인근까지 수도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 한번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그 하수요금 그 반환 소송 관련해서. 예. 그 행정 소송이 그때 우리가 한 7,200만 원 걸려 있었습니까? 3개월치가 대략 예, 그 정도고. 7,000. 민사가 한 2억 됩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한 700여 그 개인 주택이나 상가 쪽은 이제 따로 소송을 걸진 않았고요. 예. 이제 따로 이제 그렇게 한 상태인데 중요한 건 지금 만약에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의견을 물었을 때는 어쨌든 이게 민사로 소송을 걸린 부분에 한해서만 이게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인정이 될 부분이지 이 나머지 분들은 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말씀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 뭐 이런 차원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 따로 소송을 아니, 다 따로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민사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거의 대표 아까 대표 소송 결과에 의해서 거의 이제 제가 그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네. 하니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개인들한테 돌려주는데 그분들이 전부 제출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하려면 네. 그 비용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시간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소송 결과에 의해서 외에는 참 해주기는 어렵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지금 전임 우리 정종진 과장이 있을 때도 뭐 민사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어도 좀 강한 것 같아서 한번 챙겨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방법 말고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예예. 그분들이 낸 그 제출 근거 자료나 이런 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걸 이제 또 제출을 해도 지금 그걸 또 확인도 하고 검증을 하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런 시간적 뭐 공간적 비용이 실질적으로 좀 가다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까는 뭐 계장님 말씀은 우리 계장님이 일단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도 심증은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700여 분들이 낸 이 소송 만약 이걸 민사 소송이라고 가정을 하면 총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따로 빼보진 않으셨나요? 따로 예. 계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수 그 관로 우리 그 준설 사업 하죠. 예. 그게 이제 전체 이렇게 준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준설하는 거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퇴적이 많이 되는 지역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장기간 이래 또 이 퇴적됐던 게 이제 무슨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뭔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때 즉시 하는 우리 보수적인 성격이 좀 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 지역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 거의 대다수 업무인 겁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어느 지역의 그 관로 지도에 따라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시스템은 아닌 거죠. 예.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난 연후에야 그것도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다시. 됩니다. 바로 요즘은 됩니까? 예. 즉시 저희들 준수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어차피 그 사업이 우리가 일상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시점에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미리 준설을 한다거나 뭐 이런 계획은 필요치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 계획을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예.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정기적으로 쭉 준수를 한다 해가지고 그게 뭐 효과가 확 뛰어나고 이러면 좋은데 예. 실질적으로 기존적으로 좀 퇴직이 좀 자주 되는 이런 데는 그때 우리 민원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도 뭐 상습적인 데는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데는 그때 가서 이제 예. 하니까 예. 그게 효과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주로 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게 접수가 되죠. 그것도 오고 직접 전화도 직접 오고 전화 뭐, 오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수관그 새로 지금 그 가로 설치하는 그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저 장성포 마전 그쪽 지역. 예. 이거 만약 하게 되면 이걸 안 하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나는 안 하는다 이럴 수 있습니까? 개인이. 광고를 안 하면 개인이 안 하면 어디를 버리깁니까? 아니 기존 그게 있잖아요. 기존 어디?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정화 기존 정화조 있는 분들은 예. 뭐 기존 정화조대로 처리가 되지. 본인들이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그 하수정말 처리장하고 연결을 나는 안 할 거다. 비용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비용 그러니까 때문에 나는 그냥 하기 문제가 싫다. 그대로 하려다 그러면 예.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기존적으로 지금 안 하면 예. 지금의 CS 그집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전부 다 경비를 들여서 해주거든요. 예, 그렇죠. 세마 대세 비용만 본인 부담하는 거죠. 이 기간 끝나고 나면 다 개인이 하고 싶으면 이제 처음부터 인입까지 자기 개인이 부담하고 이번 할 때 지금 폐쇄 비용, 지금 정화조 폐쇄 비용이 얼마입니까? 톤당 계산합니까? 한 20 몇만 원 그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줘가지고 그 개인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그 업체 전문 건설 업체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환경부하고 여러 차례 우리 실무진에 세비를 많이 했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지원을 해달라. 근데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개인이 꼭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그게 그 폐쇄 비용 자체가 그 개인에 따라서 이게 좀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군데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에는 뭐 그냥 150만 원 불렀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면 한 반값으로 깎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예들이 굉장히 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도 생기는 거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폐쇄 비용이 정확하게 뭐 톤당 계산으로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그 영수 처리도 분명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분들이 그걸 받으면은 그 업체가 그냥 수입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시에 따로 정산을 합니까? 정산 과정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업체하고 개인 간에 그냥 관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같은 톤수에 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억울한 거죠. 왜 옆집에는 이렇게 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하냐.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에 좀 저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챙겨보고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희 하수 처리과 소관 그 2019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 현황과 7페이지 2018년 주요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하수 처리 시설 체계적 운영입니다. 하수 처리의 공정별 체계적 수질 분석과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및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과 수질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 측정 분수사 배치 이전까지 6개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조항 및 장성법 하수 처리 시설 등 정밀 안전 점검에 따른 시수문의 보수 보강 실시와 더불어서 국권의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법정 시설 점검 및 기술 진단 등 적기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 관리요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과 시설 운영자의 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재해 예방은 물론 숙련도를 향상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수 설러지 자원화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37개소의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 설러지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시설로서 우리 시는 2015년부터 민간업체 관리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단순 관리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9월 30일 기준 1268톤의 부숙토를 생산하여 1259톤의 부숙토를 반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부숙토에 대한 성분 검사와 2018년 관리대행 성과 평가를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당초 예산 편성으로 관리대행 재선정을 위한 원가 상정 용역과 앞서 실시한 악취 기술 진단 개선 요구사항인 악취 방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서 민원 해소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맨 단위, 마을 단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맨 단위, 마을 단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총 35개소로서 거제, 하청, 장봉면 하수 처리시설은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고 그 외 32곳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민간업체 관리 대행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행 기간은 2014년 4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으로서 관리 유행은 단순 관리로서 소규모 수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와 2018년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 대행 성과 평가를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맨지역 마을 단위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 대행 타당성 조사 및 원가 상정 용역 개괄을 토대로 기간 만료에 따른 대행업체 재선정 등의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외에서 발생되는 분노와 정화조 설러지에 대해서 적정한 처리로 수지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하여 처리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월 30일 기준으로 43,365톤의 분뇨가 반입되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 수수료 수입은 8,600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류수 및 유입수의 수질 검사와 설러지 성분 분석을
분석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 당초 예산 편성으로 여가기 4대를 고치해서 처리 효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 부서 새로 맡으셔서 좀 많이 이제 힘드신 부서로 오셨는데 예, 네. 괜찮으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원하고 담당 거 잠깐만 보면요. 중앙하수에 8명, 장성포 하수에 7명 지금 거래 안 돼 있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증설을 하게 되면 중앙하수가 54,000톤이죠, 1일. 예, 3만 톤하고 2만 4천 그죠? 톤하고. 그리고 예, 장성포 하수가 32,000톤 일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장성포 하수가 60-70%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인원상으로는 지금 배치가 8명, 7명 이렇거든요. 네네. 이 인원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좀 중앙하수 쪽에 좀 더 인원이 많이 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톤수 늘어나는 거하고 큰 상관없습니까? 있습니다. 톤수와 분포장 용량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그 행정과와 부족 인원에 대해서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늘어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2명이 부족한 걸로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이쪽에 아마 작년에 3명이 부족했는데 1명이 충원돼가 지금 2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 시 지금 공무원만 지금 이렇고 실제로 개발공사 직원들은 여기 지금 얼마나 가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가 있고요. 아, 자원,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8페이지예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장성포 하수 처리 시설 쪽에 이제 이거는 물론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하수 처리를 하다 보면 어쨌든 악취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장성포 쪽은 그때 새로운 공법을 도입을 해서 네. 그게 어쨌든 이제 국도변이니까 네네.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 이제 악취로 많은 민원들이 지금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그런 그 방안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는가 해서요. 장성포에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작년도에 추가로 한기를 탈취기를 설치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악취 방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진단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년마다. 네. 그 진단 결과를 따라서 저희들 계속 보완하고 또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지 경계에서 우리 간정법으로 시험을 해본 결과는 지금 법상에 문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좀 저기압이고 할 때 좀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것 예, 같고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아예 안 나는 방법을 찾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제 기준치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것이 최선의 예, 방법이네요. 기준치 이하도 중요하지만 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탈취기는 계속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행히 뭐 인근에 민가가 없어서 그나마 참 예,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한데 그죠? 근데 그쪽 이제 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슬라지 운반할 때 네. 좀 불편을 호소하고 내나 신호등 대기하는 데에서 네네. 인근에 그 상업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예. 좀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 운반 시간을 되도록이면은 새벽 이런 시간에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그냥 생으로 그냥 그대로 운반한다 그랬죠? 생 슬러지 그거를. 탈취를 시켜서 예. 함수율이 한 83% 정도 되는 그 케이크를 예. 운반을 해가지고 저희들 그 자원화 시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가거나. 여기 10페이지에 보면은 자원화 시설 거기에 그 추진 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올해 9개월 동안에 5,960톤인데 투입량이 생산량과 반출량이 생산량이 이제 1,200톤이 생겼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좀 수분으로 증발된 그 중량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900톤으로 설라지 케이크를 넣어가지고 예.
부숙화돼 노는 대비가 네. 1268톤이다 이 말씀입니다. 약 25% 정도가 네. 그 생산된 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게 전부 그러면 예, 물하고 다 공기중으로 나가. 예, 물하고 분리돼 나가고 예. 증발해 버린다. 예, 그렇습니다. 부숙이나 후숙을 통해서 나중에 그 압축이 됩니다. 그렇죠. 그 분뇨 처리 시설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네, 네. 어쨌든 하수종말 처리장 그 처리 시설과 연계가 이제 연결이 안 된 곳에서 분뇨를 퍼서 이제 우리가 따로 처리하는 거죠, 이게. 예, 저희들 처리구역 예. 바뀌죠. 예, 맞습니다. 내나 그 이동 화장실이나 예. 처리구역 아닌 그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 자체 정화돼 가지고 밑에 설라지 예, 예. 그거를 수거해 와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이게 어디 저기 우리 그 장평 고개 예, 그쪽에 있- 사고계 예, 예. 예. 거기 있는 핵심 기업 옆에 거기입니다. 이거 처리 운반 업체가 지금 어디 삽니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 5개 업체가 우리 예, 관내에는 예. 그렇게 해서 올해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아까 4만 3천 톤. 예, 현재 9월 30일 기준 4만 3천 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그 이분들이 그 저 운반하시는 업체에서 네, 비용을 받고 네. 저희들한테 시에다가 올 때는 처리하는 다시 위탁 비용을 수수료를 지출하고 내고 또 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쪽에 남는 차액을 자기들 업체에서 가져가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수익으로? 예, 예, 따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 없습니까? 예, 수거하고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지요. 그 시에서 보조금은 따로 없네요. 예, 없는 그 걸로 알고 업체에는? 있습니다. 예, 그럼 계약을 그럼 할 때는 우리 시와 그 업체와의 계약은 단지 그냥 우리 그쪽 처리장에 반입하는 그 계약만 있는 거네요. 업체하고 어디서 그거를 퍼오느냐 이런 거는 우리의 상관 분야가 아니겠네. 저희들은 그 처리하는 위탁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예. 그다음 운반에 대해서는 연간 체결해서 그 톤당 그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개인도 그렇게 하죠. 그 톤당. 처리 비용은 그렇지만 운반하는 인간 계약하는 수수료 말고는 아마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저기 과장님, 분뇨 처리 시설 네, 우리가 이게 지금 C 등급이거든요. 네. 한 20년 넘었습니까? 91년도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예. 2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 C 등급이면 D 등급 정도 되면 그거는 이제 새로 완전 수처리동은 예, 등급이 아주 높고요. 네, AB 등급이 되고 기존의 관리동이 C 등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 건축물이. 예. 그러니까 C 등급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매월 뭐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연 2회 뭐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관리 지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등급에 따라서 1년에 하는 게 있고 2년에 하는 게 그렇죠. 있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C 등급이면 아직 관리만 잘하면 좀 더 연장을 해도 되는 예, 경우인가요? 위험에는 문제가 않고 네. 저희들이 지금 좀 재정만 된다면은 좀 관리동을 다시 재축을 하는 것이 맞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끔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보면 네. 그 분뇨가 이렇게 그냥 하천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해서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 분뇨 처리 시설에서 뭐 그래 한 건 아니고 뭐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몇 번 됐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그 하수도 급수 구역 밖에서 그런 현상이 네. 있었습니다. 예,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합니까? 하수처리과에서? 예, 위생과 환경과에서 하죠. 위생 환경과에서 예.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수질 검사의 방류수는 1회 이상, 그러니까 매일 1회를 하고요. 예, 방류수는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입수는 뭘 얘기합니까? 주 1회 하는데 이거는 예,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는 그 분뇨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투입, 예, 예.
이거는 이제 수처리에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는 방류수 수질 기준만 맞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 예, 유입수까지 유입수를 하는 해야 된 이유는 우리 저 부하량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기준치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수처리 하는 데 있어서의 네. 시설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말하자면 그게 농도가 짙나 높나에 따라서 우리 미생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수처리하는 하는 데 있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 자주 하면 네네. 좋지.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주 1회 정도는 한다 이 말씀. 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슬러지 그 이제 어쨌든 찌꺼기 얘기하시는 거 얘기지 않습니까? 예, 원액. 그거는 이제 연도 1회 정도 하네요 보니까. 아, 설리 성분예. 예, 예. 아, 분석은 이제 토양 오염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위탁으로 버려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슬러지가 수시로 예. 나올 텐데 이걸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일한 용도로 놓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늘 놓은 게 내일 놓는 게 틀린 것이 아니고 동일한 용도로 놓기 때문에 성분 분석은 이제 1년에 한 번은 꼭 하게 하도록 이렇게 법정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 성분 분석을 통해서 1년에 이것을 어쨌든 성분이 동일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뭐 동일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시면서. 예. 이거는 뭐 매립 토종으로 가능한지 예, 예. 아니면 그 토지 개선용으로 가능한지 이런 용도를 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 이제 슬러지를 재활용하잖아요. 그죠? 예, 예. 폐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토질 개선용 또 진흥이 네네. 키우는데 거기 들어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 처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